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50명을 오늘 새로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의 확산세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남아공발 바이러스도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내용부터 저희가 좀 들여다볼 텐데요. 1,050명입니다. 이게 뭐 주말에는 예를 들면 1,000명대 아래로 약간 내려갔다가 월요일에 주말 효과 보이고 화요일부터 또 다시 오르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주말에서의 그 발생 하루 이틀 상황을 놓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주간 상황을 계속 놓고 봐야 되는데 지난 일주간 평균 그 확진자 숫자가 1,017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그 선행 확진자 즉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 이 부분이 지금 27%, 31%로 계속적으로 이 감염 관리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다행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1로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최대 1.6에서 1.7%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어찌됐건 정체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동부구치소 확진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희망적인 상황이다. 좀 조심스럽게 이런 반응들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체된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항상 정체되겠다는 상황을 놓고 이것도 언제든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새로운 급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급증하는 사망자 숫자에 대한 문제와 이런 사망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바로 사망자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는 2주에서 4주 후에 증가가 나타나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초에 이 감염이 증가했던 부분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자 숫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12월 전체 사망 숫자가 353명이고요. 지금 전체 지난 1월부터의 누적 사망자 숫자의 38.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 숫자는 지금부터 해서 1월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치료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 인력 확보, 중환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니가 또 다른 새로운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좀 하셨지만 아무래도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많다 보니까 이 고령층의 인명 피해가 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요양병원에서의 피해는 지난 1차 감염 때부터 계속되어 온 상황이고 좀 이번에도 역시 좀 대비를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의료계에서 지난 이 감염 발생 초기에서부터 혹은 2차 대유행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요양병원의 위험성 혹은 이 집단 요양 시설, 집단 거주 시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의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양병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놓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발생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부분은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현재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중환자 치료 시설이 있는 곳이거나
혹은 중환자 치료 시설로 바로 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 코호트 격리병원을 지정하면 예. 그럼 환자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전원 체계 예. 중환자 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경우를 보완해야 될 것이고 예. 예. 그렇지 않다면 이 요양병원이라는 이런 코호트 격리병원 자체 지정 제도는 그건 반드시 좀 개편되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한 요양병원장, 그러니까 지금 코호트 격리돼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요양병원장이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외딴섬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동부구치소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792명까지 일단 확인이 됐는데 뭐 그 이상이다라는 뭐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요. 전수조사 늦게 했다라는 부분에 많이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그저 매우 좀 뼈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이 교정시설은 똑같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중요성을 갖고 방역과 이 사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사전 조치도 좀 정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서도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방역 물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네.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지금 동부구치소뿐만 아니고 다른 교정시설 전반에 걸쳐서 점검과 이러한 보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네.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용자 가운데 전체 수용자 가운데 한 30% 정도가 되는 인원이 감염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지금 이 동부구치소의 경우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 상태로 구치소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제한만 있지 국민의 건강권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유지돼야 되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생활치료센터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 조건이나 독방이나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충분히 보완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치소의 그 환경이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 재소자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방역 당국이 논의를 해서 보완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교정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놓친 게 되었는데 전수조사도 늦었고 예를 들면 마스크 구비도 굉장히 미흡했고요. 이런 대처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이 발생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법원에 뭐 잇따라 출석한 부분도 있고 이건 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음성 수용자들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이후에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될까요? 네, 구치소에서 지금 이감하면서 또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 걱정이 되고요. 통상적인 방역 당국과 또 지자체 보건 당국과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추적조사 격리를 통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했던 이런 역학조사, 격리, 추가적인 전파 막기 위한 조치들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요.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입니다. 네네네. 지금 집단으로 뭐 10명, 8명 이렇게 같이 이 한 방에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는 사실 그 관계 당국이 좀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예. 일정한 부분에 지금 바로 뭐 속 시원한 해답을 아마 얻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살짝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그 방금 언급하신
원래는 한 방에 한 5명 정도가 수용돼야 되는데 저희도 뭐 자료화면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한 수용자가 이제 한 방에 8명 이상 이제 수용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힘듦을 토로했단 말이에요. 언론을 상대로. 그렇다면 밖으로 예를 들면 이 인원을 빼낼 수가 있는가? 내지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분리해서 5명 정도로만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방법이라는 게 딱히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일부 교정 시설의 경우에는 독방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여건이 좀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지금 어떻게 하면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이 효율화 방안을 먼저 고민해 보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교정 이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예.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인구 밀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이제 1인 1실이 기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동부구치소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도 또 다른 동일 집단 격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을 때 더 이상의 좀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대책이 그러니까 이송 말고는 따로 없는 겁니까? 지금 뭐 상황이 어렵죠. 근데 우선 그 이송하면서 그 추가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막았어야 되는데 네. 그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신속 그 PCR 항원 검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좀 고려해 보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딱 부러지는 대책이라는 게 현재 상황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당국이 대책을 제대로 좀 마련해서 이런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일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은 됐는데요. 이게 뭐 이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하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적과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적인 보완 조치와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PCR 검사만 해서는 변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진된 환자에서 유전체 전장 검사라고 유전체 분석을 다 해야지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추정 결과를 보면 이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된 게 9월 말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제 9월, 10월, 11월까지 모르고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확진된 분들을 통해서 유전체 검사를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검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이미 물론 질병청이 지난 1월 이후 한 1,60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긴 했습니다. 유전체 검사를 네네.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GH형이 우세하게 우리의 주된 그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혹시라도 유럽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GR형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더 체크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유전체 전장 검사라는 걸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검사량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처럼 하루에 뭐 몇만 건, 몇천 건 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전수를 다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조사로 확인 좀 포커스를 잘 맞추면 되죠. 영국에서 입국하신 분 중에서 확진된 분 중에 지난 10월, 11월에 어떤 분들인지 체크하고 거기서 샘플 조사를 정확히라도 하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방역 당국이 그동안 검사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영국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주된 바이러스 형태는 아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소수라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샘플을 늘려서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혹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있었는가? 뭐 메르스, 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거나
감염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어. 뭐 변이라는 거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예. 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감염되신 환자분 중에서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통해서 체내에서 변이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요. 증식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변이는 매일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정도 변이는 흔한 겁니다. 예. 다만 그 중에서 이런 임상적인 특성을 다르게 나타나고 즉 감염력과 전파력이 달라지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거기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변이 자체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감시해야 되는 거는 항상 기본적인 스탠다드입니다. 예. 일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 좀 어느 정도 대책이 좀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이 없고 그 상황에서 또 추가로 생겨날 가상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백신이 좀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독감 백신도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을 보고 매해 새로운 이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냅니다. 새로운 그 변이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발견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변이된 부분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해서 네. 추가적인 백신을 만들어내는 건 기술적으로 독감 백신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 백신 지금 개발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효과와 효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공통적인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 해볼 텐데 어제 내년 2분기부터 2천만 명분의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5,600만 명분인데요. 우리 정부의 백신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그 추가로 모더나 백신이 이제 1,000만 명 이상을 그래서 뭐 총 도주를 치면 2천만 회를 이제 추가 확보해서 매우 다행이고 즐거운 소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접종 이 확보뿐만 아니고 이 국내 인도도 2, 4분기에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양측이 계약을 협의하고 있다고 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확보량은 어느 정도 국민이 이 집단 면역 형성할 정도 확보량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자, 이제부터는 국내 인도를 얼마나 빨리 해서 접종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논의와 협의가 좀 더 진행돼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올해 그 있었던 독감 백신과 관련돼서 뭐 여러 우려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감 백신을 계획대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백신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고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도 역시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뭐 그 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우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 신중하게 이 접종을 이제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고요. 네. 다만 이 독감 백신과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은 앞으로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같은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런 백신 접종률이나 예. 국민들의 어떤 접종의 의식 변화나 예. 또 혹시라도 있는 부작용과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긍정적으로는 백신 접종은 과거 독감 백신과는 달리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훨씬 상황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또 백신 이야기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